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앞에 강의에 이어서 번뇌와 친구 되는 법 2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사수 과제에서 번뇌와 친구 되기, 이것이 사실은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과 친구가 되면 불성을 체하는 일이 된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하냐? 이건 아마 우리가 지난주와 그 앞에 주에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제 첫 번째 저장식 할 때부터 저장식의 폭류 기억하시죠? 성남파도. 근데 이것이 성남파도가 될 때 오는 것은 사실은 감정이에요. 감정인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보통 몸과 마음은 하나다 하는데 그 하나라고 하는 그 점이 어디냐 하니까 사실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몸과 마음을 잇는 연결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죠? 내가 우울하면 어때요? 곧바로 몸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 몸이 그대로 반응해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화의 감정을 갖게 되면 그 화의 감정은 곧바로 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내 몸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해결이 나서 화가 안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가졌던 상태를 내 몸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우울했다면 마찬가지. 그래서 이 감정의 부분은 몸과 마음을 잇는 이 연결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지난주에 계속 설명했는 것에 제가 이제 이 참고 사항이 뭐냐니까 한번 밑에 보세요. 정신적 외상이 저장되어 있는 몸이나 외상과 관련된 생각, 기억에 압도되지 않게 주의를 내면 초점이 아닌 외부 초점에 둔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심각한 어린 시절의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왜 몸에서 감정 알아차리기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꼬리표 붙이고 했잖아요. 사실 몸으로 가는 거는 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쉽게 휩쓸린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몸에다가 주의를 두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 초점을 두는. 그래서 왜 요즘 많이 하는 음악 명상 뭐 이런 거 있죠. 걷기 명상, 새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보통 절에서 이 100배 좀 이상하네요. 108배도 아니고. 네. 아무튼 1000배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100배 동그라미 한 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000배 이런 식으로 신체적인 활동. 그러니까 그 옛날에 굉장히 이게 뭐 너무 많이 젊어서 에너지가 몸에 꽉 차 있거나 이럴 때는 이거를 곧바로 앉혀서 명상을 시키거나 몸에 그런 주의를 주게 하지를 않고요. 왜 나무를 물을 깊게 한다든지 나무를 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뭐 추운 겨울에 뭐 이렇게 얼음을 깨서 뭐 빨래를 하게 한다든지 아무튼 그 시절에 그 상황에 맞게 몸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그것이 그냥 내가 부식간에 그런 불필요한 이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해야지 그걸 내가 직접적으로 다 보게 되면 감당이 안 돼요. 심지어는 굉장히 젊은 시절에는 거의 호흡이,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한번 무심코 명상이라는 걸 잘 몰랐을 때 또 호흡에 집중하니까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울리지 않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절을 하거나 몸을 써서 하는 게 몸에서 에너지를 빼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서 말한 그 몸에서 내 감정을, 몸의 부위에서 내 감정을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고 위로를 하고 이런 방식이 무조건 다 통하는 건 아니다. 너무 심할 때는 차라리 몸을 써서 운동을 해라. 걷기 명상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6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제6의식은 언제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요별경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각작용, 제6의식은 이제 인지작용인데요. 6의식은 언제 일어나나? 16성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6의식은 항상 일어나지만
무상천에 태어날 때와 무상과 무심에 들 때와 잠잘 때와 기절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6의식은 항상 일어난다. 뭔 얘기냐? 항상 뭐예요? 지각, 인식, 대상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말로 하자면 자아의식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요. 제6의식은 자아의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은 어떻게 작용하냐? 4번내로 작용한다 그랬죠. 아만, 아예, 악연아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맛보거나 냄새 맡거나 접촉할 때에 항상 이게 뭐다라고 분별을 할 때에 칠식의 자아의식에 영향을 받아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뭐를 봤을 때 저거는 이쁘다, 저거는 못생겼다, 저거는 맞다 틀리다 할 때 내 아집, 내 악연, 아만, 아치 이거에 근거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내 이 자아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식 조금 몇 주 전에 공부했죠. 거의 아라한가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항상 4번내에 의해서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전부인 줄 알면 곤란한 거죠. 항상 나의 아만심, 악연, 내 주관, 내 견해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대는 또 상대의 자아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분별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의식의 분별을 흔드는 앞에서 우리가 오감각식은 저장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물론 제6의식도 저장식의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받는 게 이건 제7자아의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5가지 감각식은 이전의 경험에 과거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요 6의식은요. 인지는 자아의식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을 흔드는 8가지 바람 팔풍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이익과 손해. 자아식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뭔가를 분별할 때 이익과나 손해나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육식을 흔들어 놓는 게 명예야 나한테 명예가 되나 내 이름을 빛내주나 안 내주나 칭찬을 받냐 비난을 받냐 즐거운 거냐 괴로운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지금 여기도 지금 이 주호영 의원님도 계시지만 정치적인 얘기는 좀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왜 볼 때마다 가끔은 답답하잖아요. 왜 저게 정말로 모두를 위한 얘기인가 요익 중생을 위한 얘기인가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가 항상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제대로 이 아라한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알게 모르게 내가 굉장히 좋은 말로 하든 어떤 말로 하든 늘 그 말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따져가지고 여기에 해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유식 이 공부를 하러 왔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깊이 내서 지금 이 부분에서 하는데 제가 이걸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게 우리 불자들이 가끔가다 조금 혼동하는 게 뭐냐면 팔풍의 흔들림으로부터 중심을 잡는 법 치우치지 말고 둘을 동시에 함께 보라. 저도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본질적으로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요 이익 손해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나는 이익을 안 보고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거 굉장히 좀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그 치우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치우치기보다는 내가 나는 명예가 싫어 나는 몰래 그냥 혼자 조용히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아라한가에 이루기 전까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난 또 칭찬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그게 더 이상해요. 어색하고. 근데 즐거운 것보다는 당연히 괴로운 것보다는 즐거운 게 낫죠.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그래서 이익과 손해를 동시에 볼 줄 아는 게 굉장히, 그럼 중도 수행이 되는 거예요. 명예와 불명예를 동시에 보는 거죠. 두 개를. 양극단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칭찬과 비난도 동시에 보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요, 비난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익이나 손해, 이건 나는 뭐 이익 안 보고 내가 손해 보고 말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도 동시에 보고 명예와 불명예도 동시에 보고 칭찬, 비난, 즐거운 괴로움 동시에 보게 되면 중도 수행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팔풍에, 근데 이 팔풍은 내가 웬만큼 된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이고 뭐 허린 반푸너치도 없어요. 누가 내 욕 쬐끔만 하면은 아주 감정이 아주 엄청나게 흔들리고 뭐 나는 굉장히 뭐 좀 되지 않았나 불교 공부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차라리 인정하고 그냥 오해하지 말고 괜히 뭐 나는 그런데 신경 안 쓴다, 그거보다는 그냥 칭찬 들으면 기분 좋죠. 그냥 기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내가 끄달려 가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칭찬 받았으니까 제 방식 그래, 다음에 누군가 날 비난하겠구나. 왜냐하면 사람 똑같지 않으니까요. 또 누가 날 비난할 때 어디선가 누가 날 칭찬하겠구나, 이런 뭐예요? 균형이 잡혀지고. 차라리 그런 게 현실적으로 나을지도 몰라요. 안 그러면 계속 흔들려서 굉장히 힘들어요. 다음 무상천에 태어날 때와 이랬는데 이 뭔 소리냐 볼까요? 무상정이라는 것은 무상정, 앞에 보시면 한자 보세요.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무상정을 닦은 자가 모르는 정신적 세계라 그랬는데 일체의 심상이 소멸한 상태다. 심상이 뭐냐? 마음의 상이 모양입니다. 개념 하나 언어작용이 사라졌다. 개념 하나 언어작용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계산하고 꾸미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뒤에 재밌는 게 나와요. 무상과 무심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무상과 무심에 들 때도 육식은 작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무상정, 무심정 한번 보실까요? 촉자기 수상사 할 때 상이 위에 거 무상정 했을 때는 생각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고요. 무심정 했을 때는 느낌과 생각이 작동이 안 된다. 그럼 느낌과 생각이 무상정과 무심정에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째서 이 두 정에 들었을 때는 육식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변행심소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업식으로 그냥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접촉되면 주의가 가고 주의가 가면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르는 판단이나 생각, 계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도가 일어나는데 이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의, 무의 할 때 유의예요. 의도가. 근데 수와 상이 사라졌어요. 좋고 싫고 이런 감정이 사라졌고 옳고 그르고 뭐 저거는 저렇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작용이 없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무의작용이다. 그 수와 상은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지금 수와 상 지금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여기 한 시간이 20몇 분짜리거든요. 아니야, 1시간짜리인가? 테드니까 한 20분짜리다. 근데 여기에는 안 맞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에요. 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건데 이분이 하버드 그 신경생리학자인데요. 뇌졸중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본인 동생이 그 조현병이라 그러나요? 그 스키조프레니아 그 조현병에 걸려서 자기가 이렇게 그 가족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상태를 자기가 이해하고 싶어서 거기에 이제 신경생리학 쪽으로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뇌졸중을 맞았어요. 그래서 왼쪽 뇌가 이쪽이 마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8년 동안에 이 완전히 이 의식 없이 8년 동안 지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간호해서 8년 뒤에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이분이 뇌졸중이 걸려서 점점 이 지금 여기 이거 들고 있는 거 있죠? 진짜 사람 뇌예요. 이 진짜 사람 뇌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갈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거의 내량이라고 그래갖고 밑에 이 스파이널 코드 척추 파트 부분하고만 연결돼 있고 우리의 뇌가 정확히 뭐예요? 분리되어 있는 좌방구와 우방구로 왼쪽 뇌와 오른쪽 뇌.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데 이분이 8년 뒤에 깨어나서 자기가 그렇게 그 뇌졸중에 걸려서 점점 마비가 오는 상태를 그대로 굉장히 뭐예요?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실감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 되면 밑에 자막으로 한국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셔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와 상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방구 오른쪽 뇌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오른쪽 뇌 자기 왼쪽 뇌가 이제 지금 이 뇌졸중 걸리면서 이게 마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왼쪽 뇌는 언어 능력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왼쪽 뇌는 과거와 미래에 관여를 한다. 그래서 이 현재의 이 정보들을 전부 다 과거와 미래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과거의 정보를 연관한 걸 이걸 미래로 투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 뇌는 지금 언어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자아의식이다. 왜 그렇게 언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언어 이전에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왜 수행에서 이걸 많이 강조하는지 이걸 보면서도 사실 좀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 우방구는 반면에 지금 여기에 관여한다. 그리고 그림으로 우방구는 언어 대신에 그림으로 인식이 되더라.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형태의 정보로 감각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을 경험하는데 이 모든 주변의 상황이 나가 분리된 존재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온 것이 다 뭐예요? 하나로 연결돼서 굉장히 이렇게 실감나게 설명을 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또 자기 한편으로 왼쪽 뇌가 지금 심각하다 이게 지금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재미있지만 참 슬픈 얘기인데도 또 아주 실감나게 감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볼 때 우리가 오른쪽 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로 경험되어지고 이건 언어 작용이 아니라 그래픽처럼 이렇게 경험되어진다면은 처리한다면 왼쪽 뇌는 언어하고 관련되면서 과거에 연결시키고 또 미래로 투영하면서 그렇게 여기에는 굉장히 이원화되고 독립되고 나 이런 식으로 나 이외에 또 모든 대상을 분리된 걸로 경험되더라. 이게 지금 우리 유식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좀 관련성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소개해 봅니다. 느낌과 생각이 멸하면 어떻게 인식작용이 가능한가?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느낌 파트가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진다면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되냐? 이걸 질문하는데 저장식의 부활이에요. 왜 우리가 무아를 그렇게 강조하냐? 아집이 문제고 아상이 문제고 금강경에 계속 나오는 게 왜 문제냐? 바로 제7식 때문입니다. 이 수가 사라지고 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7식의 작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제8식은 그냥 과거 경험이 있는 그대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8식이 저장식이 있는데 이 저장식을 뭐예요? 7식이 다시 나라고 투영을 해서 오너십을 투영해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나, 내 거, 내 사람, 내 여자, 내 남자, 내 자식 이런 식으로 전부 이원적으로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분리를 했는데 수와 상이 사라지게 되면 이 7식 작용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식은 그대로 경험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심이정이 되면은 이 아마나의 악연 아치 작동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경험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우리 궁금한 게 그러면 전5식과 제6의식을 왜 하나로 묶어서 요별경식이라고 하는가?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었었어요. 유식을 처음 공부할 때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유식 읽기 12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전5식이 뭐라 그랬죠? 지각작용이라 오감각이라 그랬죠. 5가지 감각인데 이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현대어로 하자면 지각작용이에요. 그러면 제6의식은 지각된 정보를 변별하고 인지하는 작용을 한다.
근데 지각된 정보를 변별하고 인지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니까 제7식이 자아의식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색을 입힌다는 거지. 색안경을 끼게 한다는 거야. 나 중심으로.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전5식과 제6의식의 차이는 뭐냐? 지각하고. 조금 빠릅니까?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셔요. 이 부분도 참 중요해요. 망상과 착각의 차이라 그러는 건데 뭐냐 하니까 전5식은 외부 경계가 있어야만 일어나지만 제6의식은 외부 경계 없이도 항상 일어난다. 뭔 뜻인가? 전5식과 함께 작용할 때는 분별, 착각, 표상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니까 뱀은 없지만 새끼줄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유식을 공부할 때 일체 유심조 다 마음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곤란하다. 바깥에 내가 뱀은 없지만 새끼줄은 있다. 내가 저기 뭐 자유로운 구름 이러면 자유로운 구름은 없지만 구름은 있는 거죠. 순수한 백합, 화려한 장미가 뭐 화려하고 말고 할 건 없죠. 내가 화려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미는 있는 거예요. 근데 화려하다 장미라고 하는 그 대상은 있지만 그것이 화려하거나 뭐 더럽거나 아니면 뭐 아름답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저 사람이 찝찝한 아무개라고 할 만한 근거 찝찝하다 할 만한 그건 있지만 찝찝한 건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 자체가 바깥에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5식이 없이도 육신만 독단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의식에. 그러니까 외부에 감각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거북이 털. 예를 들면은 신, 보살 없죠. 부처 개념이에요. 뭐냐 하니까 실제의 바깥에 우리가 이 5가지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는 뭐예요? 있는데 그 대상을 우리 방식으로 내 자아의식이 7식이 작동해서 아니면 내 저장식에 이전 경험이 영향을 미쳐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내 마음대로 인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예 없는데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심상이라 해요. 그걸 망상이에요. 진짜 소리가 없는데 들린다? 환청인 거죠. 진짜 외부에 없는데 내가 본다? 그건 환영인 거예요. 근데 있는데 잘못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착각이다. 이거는 아까 했었죠. 자, 번뇌.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번뇌와 망상의 차이가 뭐냐. 마음이 만들고 외부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일찍이 모든 종교가 싸울 때 그 종교가 주장하고 있는 게 바깥에 감각으로 눈으로 귀로 코로 누구든지 감지할 수 있으면 어때요? 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누가 저 자유로운 구름아 아니면 여러분이 누가 저 섹시한 구름아 안 싸우죠. 왜? 구름을 보니까요. 이가 그냥 섹시하게 보내. 이가 자유롭게 보내. 찝찝한 구름아, 네, 찝찝하게 보내 이러죠. 왜? 구름을 우리는 다 같이 눈으로 구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섹시하다고 봤든 찝찝하다고 봤든 은큼하다고 봤든 그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보는구나 이런. 근데 만약에 알라 신 아니면 무슨 유일신 아니면 무슨 뭐 불교의 무슨 보살 이러면 뭐예요? 싸울 수가 있어요. 왜? 그거는 보는 자만 눈의 마음으로 그거를 상상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내가 눈으로 모두에게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인정할 때 내가 마음이 인정될 때만 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감각 대상이 5감각으로 누구나 감지되면 설사 그 사람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든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든지 별로 싸우지는 않아요. 오래 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싸우냐? 간념, 신념,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아니면 뭐 지금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은 간념이기 때문에 마음이 육식이 만든 거고 실제로 감각 대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외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게 되죠. 그러고도 증명이 끝내 안 돼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그러니까 그거는 육식만 있을 때입니다. 심상이라 그래요. 마음이 만든 건데 내가 마음을 안 만들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만든 걸 이거는 아주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번뇌와 망상인데요. 이건 둘 다 자의식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육식의 작용인데 번뇌는 아직과 관련된 인식 주관의 문제입니다. 아까 능연, 소연 했을 때 인식 주관입니다. 능연의 얘기예요. 제6식과 제7식의 주된 작용이고 7식이 6식에 영향을 주는 건데 망상했을 때는 법칙과 관련된 인식 대상과의 관련, 이건 소연이라고도 합니다. 전 5식과 제6의식이 함께 작용을 하면은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눈으로 지금 똑같이 장미를 봐. 근데 어떤 사람은 화려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못됐다, 좀 못됐다, 이상하네, 아무튼 아름답다 하든지 아니면 까칠하다 하든지 그럴 때는요, 그거는 착각인 거죠. 각각이 자기식으로 보는 거고, 그걸 잘 보면 매우 창의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새로울 수도 있는데 제6의식이 단독으로 그걸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건 아니야. 나만 보는 거지. 왜? 내가 인정하니까요. 그럴 때는 자의식의 영향 아래 한영환청이에요. 이 경우는 뭐예요? 보는 자와 안 보는 자, 이렇게 보는 자 저렇게 보는 자 엄청 다투거나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간념, 신념, 개념 이런 부분입니다. 믿음 이런 거.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번뇌와 망상을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럼 어느 단계에서 알아차려야 하는가? 전 5식과 제6식의 작용을 알아차려야 한다. 아예 전 5식이란 건 감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각을 할 때 내 눈과 이 눈의 대상, 형태든 색깔이든 모양이 접촉할 때 그때 알아차리지 않으면 이미 지나가요. 이미 저장식의 과거 경험의 영향을 받았다. 난 절대로 내가 옳다. 내가 진짜 봤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찰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한 경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험될 때는 감정의 상태일 때, 내가 많이 아프거나 내가 많이 힘들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때 알아차려지 그 전에 알아차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어느 단계가 돼야지.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진짜 내가 착각을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내가 환영이나 환청이나 어떤 그런 육식의 어떤 심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이 접촉의 단계에서 알아차려야 돼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만나질 때. 그래서 경전이나 온갖 불교의 그 수행에서 계속 뭐예요? 육처를 얘기하고 12처 얘기하죠. 육군과 육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접촉을 할 때 알아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느낌으로 진행되면서 생각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거의 의도 자체도 거의 못 알아챌 때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거는 자극과 반응 사이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는 그 빅터 프랭클 얘기였는데요. 우린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반사적 반응을 할 때는 주로 이미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접촉을 했는데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반사적으로 그냥 나갈 때는 내가 대상에만 이미 꽂혔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꼴보기 싫다. 그럼 꼴보기 싫다 할 때는 뭐죠? 내가 꼴보기 싫은 마음이 일어났어. 싫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때는 그 싫은 대상에만 초점이 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응에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려면 인식 주체와 대상을 동시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내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접촉이 딱 되는 순간에 그 접촉되는 그 지점에 내 주의가 초점이 가 있어서
그러면 그 감각 자체를 그 순간에 캐치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이미 캐치했을 때는 뭐예요? 상대에게만 초점이 가 있고 그 상대에 접촉되는 순간에 내 안에서 일어난 거 나는 못 봤다는 거죠. 인식 주체는 못 봤다. 이게 어떻게 좀 감이 옵니까? 옵니까? 예. 그래서 육식, 인식, 대상에만 초점을 맞으면 우리가 보통 리액션이라 그래요. 반사적 반응이라 그러죠. 근데 인식 주체와 대상을 동시에 같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이거는 자유의지가 있는 이런 반응이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의도를 알아차기도 만만치가 않는데 상수까지 가서 접촉이 돼. 그래서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할 때 끊임없이 걷기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눈으로 보거나 음미하기나 아니면은 소리를 듣거나 소리 명상을 하거나 이럴 때 끊임없이 이 접촉의 순간에 내 눈과 눈의 대상이 접촉하는 순간에 그걸 보게 하려고 무척 이렇게 끊임없이 그 주의를 가게 하려고 이런 그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이치가 원리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요. 잠잘 때와 기절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뭔 얘기냐? 괴로울 때 잠이 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너무 감당이 안 될 땐 잠이 쏟아져요. 명상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명상할 때 굉장히 잠이 많이 오는데 주로 뭐냐니까 뭔가 불편할 때 그냥 이렇게 잠이 오는 이유는 그러면 불편을 잊거든요. 일부러 귀찮을 때 우리는 또 잠을 자기도 하죠. 그러면 왜 드라마 보시다 보면은 과하게 충격받으니까 기절을 하잖아요. 그 기절하게 되는 이유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기절을 해버리면 내가 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고통을 피해갈 수가 있다. 뭔가 차라리 내가 그냥 모르고 싶은 거지. 그럴 때 무의식적인 내 내면에 이런 바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절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절한 척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근데 대체 느낌을 알아차려라.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 이게 니까야 부분에 가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느낌을 자각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단계별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에서 이렇게 제가 인용한 건데 한번 보세요. 나는 이 느낌이 좋다. 그럼 나는 이런 느낌을 원한다 되겠죠. 좋은 느낌이니까 나 원해요. 그러니까 나는 원한다. 이러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 무의식 진행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나는 이 느낌을 느껴야 한다. 좋으니까. 근데 이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나는 문제가 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나쁘다. 그럼 나는 바보다.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좋다는 느낌에서 나는 나쁘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이동한대.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걸 계속 못 느끼면. 그럼 나를 나쁘게 만든 너 세상도 나쁘다. 이래서 묻지마 살인도 가능한 거예요. 반대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나는 이런 느낌이 싫다. 그럼 나는 이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다. 근데 나는 이런 느낌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이제 내 안에 무의식적 신념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느낌이 싫으니까 난 느끼고 싶지 않다. 느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느낌이 드는 나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느낌을 느끼는 나는 나쁘다. 나는 기분이 나쁘다는 느낌에서 나는 나쁘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쁘게 그러면 나는 나쁘다로 끝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끝내 뭐예요? 나를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쁘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나쁘게 만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 대상이 됐든 아니면 세상이 됐든 그래서 그 대상을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끝내 뭐예요? 그 대상보다는 끝까지 뭐예요? 나를 원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상을 비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도가
어디에 더 많이 초점이 가 있냐에 따라서 나를 못 살게 할 수도 있고 나를 파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런 그 건강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나 건강하지 않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고 자각해야지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감정, 그냥 느낌이 나는 나쁘다, 나 기분이 나쁘다 해서 뭐요? 내가 나쁘다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생각과 하나가 되고 화, 슬픔, 질투가 나라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날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그게 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부정하게 되고 억압하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육도의 악순환을 반복해서 윤회하게 된다. 너무 빠른가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와닿나요? 어때요? 이 과정이 굉장한 경지시네요. 내게 끄덕끄덕.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 과정이 또 다음 송의 그 오늘 15송 16송인데 이게요. 17, 18, 19송에서 또 전체적인 걸 요약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다룰지 어떨지 몰라도 어느 정도 반복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사수 과제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드린 지금 개인적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치유는 느낌과 생각의 알아차림으로 시작해야 된다. 뭐냐 밑에 설명해 놨어요. 이유를. 감정의 파도, 쓰나미로부터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알아차림이 아닌 따뜻하고 연민적인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접촉으로 시작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이 접촉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고요. 저장식의 성난 파도라 그랬죠. 그래서 또 우리 몸이 내가 한때 상처나 이런 것들을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 몸이 기억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몸의 느낌이나 내 몸의 감정부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느낌부터 이렇게 다루어줘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너무 강하면 일단 몸을 쓰는 걸로.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1000배, 108배, 3000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좀 이렇게 빼내고 에너지를 좀 빼내고 나서 그 다음에 고요하게 앉아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그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집중해야 돼요.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연민적으로 해야 된다. 왜? 힘드니까요.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이럴 때는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는 이렇게 다독거려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제 그런 어느 정도 그런 도전적인 부분이 없다면 접촉에서부터 시작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내가 뭔가를 볼 때 내 눈이 볼 때 집중하고 소리를 들을 때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접촉해서 해도 좋은데 만약에 이제 나 안에 좀 상처가 많다면 그 감정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감정이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 감정을 다루면서 하는 게 좋겠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이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반드시라는 아니어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